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장놀이터 애톰 생리주기 팔찌 만드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생리가 뭔지 또 생리주기 팔찌를 만들면서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 선생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광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온 안소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재미있는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성 Q&A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. 성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한 남자친구가 질문을 보내왔습니다.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?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사춘기인가요? 제가 지금 학교에서도 공부 스트레스도 많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짜증도 많이 내거든요. 왜 그런 걸까요? 네, 우리 친구가 지금 짜증도 많이 나고 또 공부도 별로 하기 싫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등도 잦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특징들은 사춘기의 특징이 맞습니다. 우리 친구가 사춘기가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사실 이런 변화들을 다 겪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, 나 잘 크고 있구나. 사춘기 시기가 왔구나.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이제 여자인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배도 아프고 짜증도 많이 내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? 여자친구들이 주기적으로 좀 배도 아프다고 하고 또 짜증도 많이 내고 한다라고 했는데요. 사실 사춘기가 되면 우리 여자친구들은 월경을 시작하게 됩니다. 월경을 하면서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게 월경통인데요.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각자 증상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아마 여자친구들이 조금 예민해질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성, 남성 둘 다 서로의 특징, 몸의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는 함께 살아가니까 서로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서로 조화롭게 더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자가 일정 시기가 되면 월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하는 건가요? 네, 월경을 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초경이라고 하죠. 첫 월경을 초경이라고 하는데요. 고학년쯤 이제 초경을 시작하게 되고 조금 초경을 일찍 한다고 해서 또는 늦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.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.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리는 더러운 피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더러운 피가 아니고 자궁벽에 쌓여져 있던 원래는 태아에게 주려고 쌓아놓은 영양분입니다. 영양분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바로 월경인데 더러운 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잘 자라고 있는 증거니까요. 우리 월경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. 생리 주기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, 선생님? 네, 이 생리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리 시작일부터 해서 다음 달 생리 예정일 전날까지를 우리가 생리 주기라고 하는데요. 이 생리 주기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. 28주기인 사람도 있고 29주기, 30주기 그 이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. 28주기 이하가 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다양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재미있는 생리주기 팔찌 만들어 볼까요? 자, 월경 주기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월경 주기 팔찌를 만드는 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재료는 가임기를 나타내는 이 흰색 구슬 8개와 그리고 배란이를 나타내는 구슬 하나, 그리고 생리를 나타내는 구슬 하나, 그리고 비가임기를 나타내는 이 파란색 구슬이 18개입니다.
이렇게 재료고 또 끈이 하나 있어야 돼요. 이건 우레탄 끈이라고 하고요. 자, 이제 월경 주기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가임기를 나타내는 구슬을 5개 끼워 볼 겁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5. 자, 5개 끼웠으면 이제 베라니를 나타내는 이 구슬을 끼워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끼웠으면 가임기를 나타내는 구슬 3개를 또 끼울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게 이 기간을 우리가 가임기라고 합니다. 자, 이어서 이 3개 구슬 옆에 10개의 비가임기 구슬을 한번 끼워 볼 겁니다. 자, 10개 끼우면 됩니다. 자, 5개째 끼웠는데요.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끼우다가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테이프가 있다면 이렇게 한쪽을 고정해주면 더 좋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끼워 볼게요. 자, 8개째 끼웠습니다. 자, 9, 10. 자, 여기까지 끼웠으면 이번엔 생리일을 나타내는 노란색 구슬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. 자, 노란색 구슬을 끼웠으면 이제 나머지 비가임기 구슬을 다 끼워주면 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5, 6, 7, 8. 여기까지 구슬을 다 끼웠는데요. 이 구슬의 개수는 생리 주기가 28주기인 여성을 기준으로 구슬을 끼웠고요. 본인의 주기가 30주기다 하면 이 8개의 구슬 뒤에 2개를 더 끼우면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면 끝이고요. 이제 끈을 묶어 주겠습니다. 자, 끈은 한 번 묶으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엉켰네요. 자, 풀고 다시 한번 묶어 볼게요. 자, 줄이 길면 조금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줄을 살짝 자르고 묶으면 더 좋습니다. 자, 한번 묶어 볼게요.
자, 묶을 때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또 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여러분들 월경 줄기 팔찌 만들기였습니다. 네, 아까 요 기간을 가임기라고 했는데요. 생리 예정일에서 14일 전 이날을 배란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배란일을 제외한 요 기간도 왜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에요?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배란일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앞 2일과 배란일 기준으로 뒤 2일까지 이렇게 총 4일은 배란 가능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배란 가능일 제외하고 또 며칠이 가임기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. 자, 이날은 왜 가임기로 포함이 되고 있을까요? 자, 여러분들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 들어오면 며칠 산다고 생각하나요? 네, 보통 3일에서 많게는 5일 이상도 산다고 합니다. 만약에 정자가 이날 몸속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하루, 이틀, 3일 배란 가능일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배란 예정일에서 5일 전부터 가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요 날은 왜 가임기에 포함을 시키냐? 난자는 자궁의 난소 안에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난 뒤에 하루 정도를 삽니다. 그래서 배란 예정일에서 하루 정도 뒷날까지 이날까지 가임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총 9일 정도를 우리가 가임기라고 하는 거고요. 나머지 파란색 구슬 요 기간은 비가임기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비가임기 때는 임신이 절대 안 될까요? 아닙니다. 비가임기 때도 배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여성은 365일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우리 가임기와 또 비가임기, 또 생리일, 배란 예정일을 한번 배워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 월경 주기 팔찌의 이 구슬 색깔들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좀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저도 생리주기 팔찌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나요, 선생님? 잘 만드셨네요. 친구들, 이 생리주기 구슬뿐만 아니라 다른 구슬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오늘은 생리, 월경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생리주기 팔찌 재밌게 만들어 보았는데요. 우리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선생님 한마디 하실 말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. 네, 우리 가임기, 비가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이론적으로는 가임기, 비가임기가 나눠져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성은 365일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또 중요한 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동, 스킨십은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모든 성행동에 대한 책임은 한 사람만 지는 걸까요? 아니요. 아니죠. 네. 그 성행동을 한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. 그럼요. 좋은 말이네요. 네.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. 우리 다음에도 성장 놀이터 재밌는 체험으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. 여러분 안녕.